네, 간밤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나왔던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이슈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개장 전 중국에서의 인도량에 대한 우려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11월에 인도량이 부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함께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더해진 건데요. 개장 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장 중에는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했죠. 테슬라를 저격하면서 지금 현재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알파벳의 TPU에 대한 위협에도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간밤 이슈가 한 가지 나왔죠. 시놉시스의 지분을 20억 달러가량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은 AI 관련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신호죠. 이런 이야기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벨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유럽의 클라우드 보안 협력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저 부문에서 있어서 국경 간 계약 인증 등 보안 요구가 높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간밤에 TP를 올려잡은 종목들 아마존과 함께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아마존의 AWS에 대한 고성장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TP 올려잡았다라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겨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증시 분위기는 그다지 좋진 못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진 못했는데요. 혼조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빨간색 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기술주 전반의 소식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브로드컴 4%대 빠지긴 했지만 구글의 TPU에 있어서 수요가 가장 견조할 것이다라는 IB들의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TPU 수요 증가에 따라서 브로드컴을 찾는 업체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AMD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0.88% 장중 흐름 보였는데요. 차기 라이젠 7에 대한 CPU 정보가 직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잘못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다음 시리즈도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주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정규장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쿠팡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주가 약세 보였습니다. 역시나 보안에 대한 이슈 미국장에서도 가져갔다라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소매주에 대해서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에버코어 측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월마트부터 아마존 그리고 홈디포를 꼽았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엇갈린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단의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더나단에서 이슈가 있었죠.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비만 치료제 단이지만 미국 정규장 내에서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단의 이슈라고 하면 코로나19 백신 이슈는 조금 살아있을 겁니다. 오늘 모더나의 CEO가 코로나 백신 위험도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 FDA에서 FDA 측이 처음으로 인정을 할 것이다. 어린이 10명에 대한 사망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청산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IB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장중 7% 넘게 그리고 이더리움은 9%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비트마인부터 스트래티지까지 약세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AI 데이터 센터, AI 캐파에 대한 이야기 하러 가시죠.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은 12월의 첫 거래일. 하지만 엔비디아는 AI발 이슈를 한 가지 더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놉시스와 함께 손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시놉시스는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제부터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에 시놉시스의 설계 애플리케이션, 칩 설계나 검증, 그리고 EDA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CEO들은 여러 가지 언급을 내놓았는데요.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업체가 솔루션을 통합할 시 R&D가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특히나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시놉시스 측에서도 우리 둘의 통합만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AMD도 엔비디아의 뒤를 바짝 쫓고 있고 또 구글의 TPU도 엔비디아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지금이죠. 가격에 대한 메리트나 효율에 대한 메리트를 좀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탈 엔비디아 기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조금 더 새로운 이슈를 내줘야 하긴 할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TPU와 GPU가 함께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이긴 하지만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시놉시스의 주가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장중 상승세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도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해당 뉴스가 들려오면서 장중 5% 넘는 급등 이루어냈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중국은 앞으로 이런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가장 유효한 전략 짤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